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두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러일 전쟁의 영향으로 일본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조선의 일사늑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독도도 강탈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그에 반대해서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헤이그 특사도 파견을 했지만 결국 고종 황제는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사력으로 싸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항일 의병 운동이라고 한 거는 일본에 맞서서 의로운 군사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맞서 싸우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의병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지도자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봤었던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돌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양반이었는데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의병은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더 많이 생겼는데요. 사실 그전에도 의병 운동은 있었지만 매우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의병 운동이 활발해진 거고요. 고종 황제가 물러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병은 더욱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고 무기도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의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자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은 각자 싸우지 않고 연합 부대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싸우기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성을 향해서 진격을 작전을 펼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소규모 부대로 나눠서 전투를 치루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의병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일본이 너무 탄압을 많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만주나 연해주, 지금의 중국 땅이 되겠죠,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항일투쟁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병들은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양반, 군인, 농민, 상민, 승려, 포수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힘으로 싸우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본에 맞서 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고 하는 애국 계몽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똑똑한 사람을 많이 길러내서 일본에 맞서 싸우자고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렀고요. 신문이랑 잡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일깨워 주려고 했고, 또 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을 기르는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스스로 갚아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자라고 하는 국채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해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게 활발하게 이뤄졌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만 일제가 또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만들었던 이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신문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모금을 했던 그런 모금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먼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구에 가면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대놓고 하는 운동들 말고 비밀스럽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안창호, 양기탁 이런 분들이 비밀단체인 신민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신민회는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일본에 좀 들키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좀 인재를 길러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민족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을 만들어서 좀 돈을 벌려고도 했고, 그리고 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오랜 시간 동안 무장 독립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실제로 군대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신민회에서 만든 오산학교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창호라고 하는 분이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주요 나쁜 사람들을 좀 처단하려는 노력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실제로 사살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사오적을 처단하는 목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상을 입혔다는데요.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러일 전쟁 이후에 맺었던 을사늑약,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외교권을 뺏겼던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 5명을 을사년의 5명의 적이다.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고 실제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조사를 이렇게 받고 나중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1910년에 우리나라의 국권은 일본에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일제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1910년 이후에는 경복궁에 일본의 일제 국기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은 6화 질문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학교에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